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50대 돌싱남이다. 2009년에 미국에 와서 16년째 살고 있다. 나는 16년째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잘 못한다. 2009년도 미국에 오기 직전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몇 년 정도 살면 영어를 잘하게 될까? 였다. 그래서 친척들 중에서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이미 오래 살고 있었던 분들에게 물어봤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살면 영어를 잘하게 되나요? 당시 친척 중에서 두 분이 대답을 해주셨다. 2년만 지나면 영어 잘하게 되니까 걱정 마. 한 3년? 한 3년 지나면 영어 잘하게 되지. 그래서 생각했다. 2년이나 3년만 지나면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되니까 미국에 가자. 그런데 지금 16년째 살고 있는데도 영어를 잘 못한다. 미국에 올 당시 나의 상상 속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완전히 원어민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대화나 친한 사람들과의 속 깊은 대화를 영어로 막힘없이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원어민과 비슷한 정도의 영어 실력이었다. 그 당시 내 상상 속에서는 그랬다. 미국에 와서 처음 취직한 곳은 직원 수 10명이 안 되는 조그만 한인 업체였는데 당연하게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분들이었다. 그런데 나는 예상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분들은 대부분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던 분들이었는데 대부분 영어를 잘 못했다. 심한 경우에는 초급 영어 회화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오래 사셨는데 왜 영어를 못하세요? 라고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아무튼 나는 처음 미국 오고 2년간은 누구보다 영어에 열심이었다. 처음 1년간은 커뮤니티나 공립학교 등에서 매일 수업에 출석해야 하는 영어 교실에 연달아 등록해서 다니고 주말에도 도서관이나 교회에서 하는 이민자 영어 교실에서 공부했다. 그 다음 해에도 6개월간 직업훈련 과정을 등록했는데 이 직업훈련 과정은 이민자와 원어민이 같이 받는 직업교육과정이라 하루에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영어를 듣고 말해야 했다. 또 그 외에 도서관 영어교실, 교회 영어교실도 계속 다니며 열심히 했다. 그리고 영어 강습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운전할 때 듣고 다녔다. 또 상점이나 그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말을 걸어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더 영어 말하기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주위에 알고 지내던 원어민들의 권유로 집에서는 딸과 대화할 때 영어를 사용했다. 가끔 약간 가까워진 미국 사람들이 너 영어 잘하는데? 하고 칭찬을 해주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이제 미국에 온 이민자 치고는 잘하는구나 정도의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칭찬이라는 것을. 그리고 처음 2년여가 지나고부터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되었다. 바로 이민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시점, 즉 가지고 온 돈이 모두 바닥나고 당장 다음 달부터는 내가 직접 벌어서 모든 렌트비와 공과금과 지출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야 하는 시점, 바로 그것이 온 것이다. 사실 그때부터는 영어가 아니라 생존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에게 더 큰 변화와 시련이 왔는데 그것은 이혼이었다. 이혼 과정을 거치면서 커다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영어고 뭐고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지는 때가 오게 되었다. 모든 게 정신적으로 파탄나는 시기였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느 날 나는 불현듯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래서 미국에 이민 온 많은 분들이 20년, 30년 동안 미국에 살아도 영어를 잘 못하는 거구나. 그렇다. 많은 이민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우선 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업해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생활을 20년, 30년 반복하다 보면 장소는 미국이지만 한국과 다를 바 없는 언어 환경이 되어가는 것이다. 특히 모든 이민자들은 생계를 책임지고 자식들을 뒷바라지 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학교를 다니며 하루가 다르게 영어가 쑥쑥 느는 아이들과는 달리 부모 세대들은 그저 기나긴 노동의 시간을 지나며 영어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구나. 나도 그때 당시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결국 조그만 한인 업체에 취직하게 되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주로 한국 사람들이었다. 나도 바로 아주 전형적인 코스를 밟게 된 것이다.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들을 보며 그들은 게으르거나 머리가 나빠서일 거라고 짐작했던 나 자신이 갑자기 죄송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민 1세대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영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선 메모나 필기하는 것을 모두 영어로 하기 시작하였고 영어 글쓰기도 시작하였다. 또 이혼 후에 아파트 렌트비를 아끼려고 룸메이트를 고를 때 이왕이면 미국인 룸메이트를 선택해서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는 동안 영어는 조금씩 늘었지만 잘하지는 못했다. 영어가 왜 이렇게 안 느는 걸까? 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때 유튜브에서 우연히 미국인 영어 강사가 올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파도 타기 서핑을 배울 때 경험했던 이야기였다.
처음 그 사람이 서핑을 배울 때 큰 파도를 능수능란하게 타는 멋진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열심히 연습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파도 타기 실력은 그것에 한참 모자란 한심한 수준이라는 것에 답답해할 때 불현듯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그런 훌륭한 서퍼들이 타는 큰 파도는 탈 수 없지만 잔잔한 파도들은 탈 수 있고 그런 작은 파도를 타는 것도 사실은 꽤나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깨달음 후에 그는 다시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내가 너무 크고 멋진 파도 타기만을 꿈꾸느라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놓치지는 말자. 내가 영어를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영어로 직장도 다니고 우버 같은 것도 하면서 미국 사람들 상대로 돈도 벌고 대화하는 건 할 수 있잖아.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꿈꾸던 것들에 닿지 않아 실망하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며 그 시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하고 그것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자.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장시간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딘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까. 자신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